오늘 저희가 보내드리는 분석은요,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과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바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기업들은 전부 저희가 나누는 투자 철학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고요. 혹시 주식 투자 때문에 밤에 잠 설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가부터 확인하면서 뭐랄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만약 이거 완전 내 얘긴데 싶으시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에 꼭 집중해 주셔야 해요. 맞아요. 시장의 온갖 소음, 그리고 사실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그런 미래 예측에서 한 걸음 딱 벗어나서요. 정말 마음 편하게, 그리고 또 가장 확실하게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검증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30년 경력의 투자 멘토가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다는 단 하나의 진리, 바로 퀄리티 투자라는 철학을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길을 떠올리잖아요. 하나는 그 유명한 벤자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라도 한 모금 빨 가치가 남아있으면 죽는다. 이런 비유처럼 내재 가치보다 무조건 싼 주식을 사는 거죠. 다른 하나는 미래의 꿈에 베팅하는 성장 투자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이 생각보다 함정이 많아요. 가치 투자는 소위 말하는 가치 함정, 밸류 트랩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싸다고 샀는데 더 싸지는 거요? 네, 싸다고 샀는데 알고 보니 계속 나빠질 기업이라서 영원히 그 가격에 머무는 거죠. 반대로 성장 투자는 막 멋진 꿈을 꾸다가 거품이 꺼지는 순간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이거 너무 싸다 싶어서 샀다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주식이 있었고, 와, 이건 미래의 테슬라가 될 거야 하고 투자했다가 계좌가 녹아내린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제3의 길이 있다는 이야기가 정말 솔깃하게 들렸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퀄리티 투자의 핵심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투자자 테리 스미스가 이 철학을 아주 단순한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했어요. 첫째, 좋은 기업을 사라. 둘째, 너무 비싸게 사지 마라. 그리고 셋째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입니다. 잠깐만요. 좋은 기업을 비싸지 않게 사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시장이 막 급변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조언 아닌가요? 상황에 따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닌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잃는 거고요.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게으름을 피우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잦은 매매의 유혹을 이겨내고 기업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 복리의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그 테리 스미스의 펀드 스미스의 2024년 연간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고작 3.2%에 불과했어요. 3.2%요? 와, 그게 어느 정도인지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걸 평균 보유 기간으로 환산하면 약 31살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31살이요? 네. 한 번 산 주식을 거의 30년 넘게 그대로 들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집을 사서 1, 2년 만에 팔지 않는 것처럼 훌륭한 기업의 지분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핵심은 그 좋은 기업을 알아보는 눈이겠네요? 보통 투자자분들이 PER이나 PBR 같은 지표들은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요? 네, 바로 ROC, 사용 자본 수익률입니다. Return on Capital Employed의 약자죠. 말이 좀 어려운데 저는 이걸 기업 내부에 장착된 복리 엔진의 마력이라고 불러요. 아하, 복리 엔진의 마력.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쉽게 말해서 기업이 사업에 투입한 자본 1억으로 1년에 얼마의 이익을 추가로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ROC가 20%인 기업은 1억의 자본으로 매년 2천만 원의 이익을 새로 창출하는 아주 강력한 엔진을 가진 셈이죠. 이 ROC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죠. 제가 여러분께 퀴즈처럼 한번 내볼게요. 자, 여기 기업 A와 기업 B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보죠. 기업 A는요, ROC 20%의 아주 훌륭한 고퀄리티 기업이에요. 대신 좀 비싸게 샀어요. 장부 가치의 4배, 즉 PB 4.0에 샀습니다. 네, 좋은데 비싼 회사. 그렇죠. 반면 기업 B는 ROC가 10%예요. 그냥 평범한 저퀄리티 기업인데 대신 아주 싸게 샀어요. 장부 가치의 2배, PB 2.0에 매수했고요. 여기서 시나리오를 더 극단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시장의 평가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가정을 해보죠. 모두가 찬양하던 고퀄리티 기업 A는 인기가 식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PB가 2.0으로 뚝 떨어진 거죠. 반대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저퀄리티 기업 B는 시장의 재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2배로 뛰었어요. PB가 4.0이 된 겁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A는 비싸게 사서 반값에 팔았고 B는 싸게 사서 2배 가격에 판 셈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B가 압도적으로 이겼을 것 같죠? 그런데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40년 후 최종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요. 비싸게 사서 반값에 판 기업 A는 약 1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싸게 사서 2배 가격에 판 기업 B는 약 12%에 그쳤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정말 직관에 너무 어긋나는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겠어요? 싸게 사서 2배로 오른 주식이 비싸게 사서 반토막 난 주식한테 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보통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네, 바로 그 상식을 깨는 것이 퀄리티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이런 결과가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내부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기업 A는 매년 벌어들인 돈을 20%라는 압도적인 고수익률로 기업 내부에서 계속해서 재투자했어요. 이렇게 기업의 순자산, 즉 장부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속도가 워낙 빨랐던 거죠. 그래서 40년 뒤에 주가가 반토막 나는 외부의 평가절하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매기는 그 가격, 주가의 변동보다 기업 내부에서 스스로 돈을 불리는 힘, 즉 ROC가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찰리 먼거가 남긴 그 유명한 명언의 수학적 증명이에요. 장기적으로 주식의 수익률은 그 기업의 비즈니스 수익률, 즉 ROC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더 이상 주가가 1, 2배 오르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0.1%의 진짜 기업, 그 옥석을 어떻게 가려내야 할지가 관건이네요. 전 세계 상장 기업이 약 5만 8천 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퀄리티 기업은 고작 50개에서 70개 정도에 불과하다니 이거 정말 바늘구멍 찾기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겐 아주 강력하고 깐깐한 필터가 필요해요. 피터 셀런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10가지 황금 법칙이 바로 그 역할을 하죠. 이 법칙들을 하나도 타협하지 않고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맡겨야 합니다. 그 10가지를 다 살펴보긴 어려우니까 핵심적인 몇 가지만 짚어보죠. 먼저 사업 모델의 우월성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서 돈 버는 방식 자체가 남다른가를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조건이 자산 경량화와 확장성이죠.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하나 더 판다고 해서 공장을 더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복사해서 팔면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매출 증가가 거의 다 이익으로 남아요. 하지만 현대차는 자동차를 한 대도 만들려면 공장 라인을 증설해야 하고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죠. 이런 자본 집약적인 산업은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도 중요한 조건으로 꼽히던데요. 이건 워런 버핏이 말한 경제적 해자랑 같은 개념이겠죠? 맞습니다. 경쟁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방어막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만드는 노보노디스크는 특허라는 아주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죠.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는 더 많은 사람이 쓸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해자를 가지고 있고요. 또 병원에서 쓰는 스트라이커의 의료기기처럼 의사들이 한번 손에 익으면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어려운 전환 비용도 아주 강력한 해자가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가격을 좀 올려도 고객이 떠나질 않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기준 말고 좀 의외의 기준 같은 건 없나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필터 같은 거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기준 중 하나는 기술 변화에 대한 저항력이에요. 아무리 지금 돈을 잘 벌어도 10년 뒤에 새로운 기술 하나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비즈니스는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레알의 립스틱이나 에스티로더의 갈색병 에센스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본질이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50년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화장품을 쓸 거고요. 하지만 최첨단 기술 기업은 항상 파괴적 혁신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재무적 안정성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이게 정말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럼요. 빚 많은 기업은 이자 갚느라 새로운 투자를 할 여력이 없어요.
펀드 스미스 포트폴리오에 담긴 기업들의 평균 이자 보상 배율이 무려 27배라고 해요. 27배요? 네, 번 돈으로 이자를 27번이나 갚고도 남는다는 뜻이죠. 시장 평균이 약 10배인 걸 감안하면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이 넘치는 기업은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경쟁사를 헐값에 인수하거나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요. 이 ROC 이야기도 황금법칙도 정말 흥미로운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익을 잘 내도 조용히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복병, 바로 세금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한국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부분이죠. 해외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 이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거든요. 여기서 과세 이연 효과라는 마법 같은 개념이 등장합니다. 과세 이연 효과. 쉽게 말해서 세금 내는 걸 뒤로 미루는 효과라는 거죠. 네, 근데 그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이건 마치 국가로부터 22%의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것과 같아요. 아, 무이자 대출이요? 그렇죠. 내가 나중에 내야 할 세금조차 내 계좌 안에서 계속 복리로 굴러가면서 돈을 벌어주는 거죠. 저희가 1억 원을 연 10% 수익률로 20년간 투자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한쪽은 매년 이익을 실현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단타 투자자, 다른 한쪽은 20년간 한 번도 팔지 않은 퀄리티 장기 투자자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20년 후 열심히 사고 팔면서 세금을 낸 투자자의 최종 자산은 약 4억 9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 사서 가만히 놔뒀던 장기 투자자는 20년 뒤에 한꺼번에 세금을 다 내고도 최종 자산이 약 5억 4,730만 원이었습니다. 무려 5,730만 원을 더 번 거죠. 와, 아니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5,700만 원 이상을 더 벌었다고요? 오직 세금을 늦게 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원칙이 세금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유입니다. 잦은 매매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익률은 이미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거죠. 듣다 보니 투자의 대가 조지 소로스가 한 말이 떠오르네요. 좋은 투자는 지루하다. 매일 사고 팔면서 짜릿함을 느끼는 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엔터테인먼트라는 거겠죠? 맞아요. 퀄리티 투자자는 시장이 하락할 때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던지지 않아요. 오히려 최고의 기업을 평소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으로 여깁니다. 아,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그렇죠. 예를 들어 로레알 같은 초우량 기업의 주가가 일시적인 중국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했다면 그건 공포에 떨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수량을 늘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국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서 로레알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니니까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각이네요.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 파이어라는 게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잠든 사이에도 최고의 기업들이 나를 위해 전 세계에서 24시간 일하면서 현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시간의 자유를 얻는 길이고 퀄리티 투자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견고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커피캔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귀중품을 커피캔에 넣어두고 수십 년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는데요. 최고의 기업들을 골라 담은 뒤에 그냥 10년간 주식앱을 지우고 잊어버리는 것이 매일 들여다보면서 사고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과제를 드려볼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열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의 ROCE가 꾸준히 15% 미만인 기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 첫걸음은 다음 급등주를 찾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오히려 내 소중한 자산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돈 버는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먼저 솎아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건강검진 결과는 어떨까요?